35번. 다음은 폐쇄 경제에 대한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다. 정부가 총생산을 잠재 총생산 수준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려면 정부 지출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비부터 투자, 정부 지출, 조세, 그리고 국민소득 균형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YP는 포텐셜 GDP죠. 잠재 총생산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이 국민소득 균형식을 가지고 현재의 총생산 수준을 도출한 뒤에 잠재 총생산 수준과의 차이를 구해서 정부 지출을 통해서 갭을 메꾸려면은 이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해서 정부 지출이 얼마나 변해야 되는지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현재의 균형 생산 수준을 구하기 위해서 국민소득 균형식을 쓰고 이 C와 I, G에 문제에서 주어진 행태 방정식을 대입을 해서 균형 국민소득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이라는 식에다가 소비는 여기 있는 100 더하기 0.8 곱하기 Y-T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는 200이고 정부 지출은 50이죠. 이렇게 대입을 해서 먼저 숫자끼리 정리를 해주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즉 소비 함수의 안에 있는 이 가처분 소득에서 이 세금이 또 역시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 세금을 이 식으로 교체해서 대입을 해주고 이것을 정리하면 310 더하기 0.6y가 되고,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0.6y가 이항돼서 0.4y가 되고 우변은 310이고 0.4y는 5분의 2고 넘어가면 2분의 5죠. 2분의 5를 곱하면 775가 나옵니다. 이게 현재의 균형 국민소득이 되고요. 그러면 잠재 총생산 수준인 750과 차이를 봐야겠죠. 750에서 775를 빼니까 마이너스 25입니다. 현재 균형 총생산이 잠재 총생산보다 25만큼 큰 상태이죠. 그러면 정부 지출을 감소를 시켜야 현재의 균형 총생산이 잠재 총생산 수준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해야 되는데, 다시 균형 국민소득식을 봤을 때 상수는 제외하고 대입을 해보면 승수를 구하는데 관련이 없는 상수값은 제외하고 대입을 해보면 y는 소비함수에서 100은 제외하고 0.8 곱하기 y 마이너스 세금인데 세금에서도 이 50은 제외를 하고 0.25y를 써줍니다. 그 다음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이 있습니다. 이쪽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i도 사실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하는 데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i도 날리고 g만 우변에 남긴 다음에 정리를 하면 0.4y가 g가 되고요. 얘를 변화분의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델타 y와 델타 g를 대입해서 델타 g분의 델타 y를 구하면 0.4분의 1이 되고 이것은 2.5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y가 변화분이 마이너스 25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델타 y가 마이너스 25가 돼야 되고 0.4를 곱하면 델타 g는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즉 정부 지출을 마이너스 10, 즉 10만큼 감소시켜야 현재의 균형 국민소득 775가 잠재 총생산 수준인 750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기에서 정부 지출이 10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은 A국 거시경제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이다. 이 모형에 따를 경우 원금 100달러를 빌리면 1년 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화폐 수량 방정식,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가 물가 곱하기 국내 총생산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피셔 방정식, 스몰 i는 명목 이자율이고 스몰 r은 실질 이자율, 그리고 파이는 물가 상승률인데 1 더하기 i가 1 더하기 r 곱하기 1 더하기 파이와 같다 라는 피셔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합과 같다라는 식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다음 주어진 걸 보니까 통화량 증가율, 이것은 M의 증가율이죠. 8%는 M의 증가율을 의미하고, 화폐 유통 속도 변화율, 이것은 V의 변화율이고요. 국내 총 생산 변화율, Y의 변화율이 되고요. 실질 이자율, 이것은 R이죠. 문제에서 원금 100달러를 빌려서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 금액을 합친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원금은 100달러고 이자는 화폐에 대한 이자이니까 명목금리, 이 문제상에서 스몰 i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100달러 곱하기 원금 1 더하기 스몰 i,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피셔 방정식이 좌변이 1 더하기 i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변을 구해야 되는데, 스몰 r은 여기 1%로 주어졌고, 우리는 이 파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화폐 수량 방정식을 이용하라고 이 통화량 증가율, 화폐 유통속도 변화율,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주어줬습니다. MV, Y가 주어졌고, 우리는 이 P의 변화율, 그것이 파이죠. 이 P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이 화폐 수량 방정식을 변화율의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붙이고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것이 변화율의 식으로 바뀌게 되죠. 즉 MV는 PY에 양변에 자연 로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곱하기는 더하기로 분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변화율의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파이가 되죠. 그리고 y의 변화율. 근데 문제에서 이 MV, y의 변화율은 다 주어졌죠. m의 변화율이 8%, v는 변화율이 0%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파이고요. 그리고 y의 변화율은 3%. 따라서 파이는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한 파이를 가지고 이 피셔 방정식에서 i를 도출해야겠죠. 1 더하기 스몰 i는 1 더하기 실질 이자율은 1%였죠. 그러면 0.01이 되고, 곱하기 1 더하기 물가 상승률 5%로 우리가 구했죠. 이것이 0.05가 되고요. 그래서 우변이 1.01 곱하기 1.05가 돼서, 회계사 시험이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1.0605가 나옵니다. 이것은 1 더하기 0.0605가 되고, 그러면 1 더하기 i가 이것이니까 i는 0.0605가 되죠. 대략 6%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100 곱하기 1 더하기 i는 약 106이 나오고, 그래서 답은 3번 106달러가 되겠습니다.